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 안정화 정책 중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기 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 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서 단기시장 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공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제도보다 핵심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수신 제도 및 지급준비 제도와 달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인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 운영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수신 제도는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2020년 한국은행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조 원 한도의 금융안정 특별 대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TAF, TSLF, PDCF 등 다양한 대출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예금 및 은행 발행 금융채 발행액의 일정 비율, 즉 지급 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 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인 통화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명목 기준 지표와 운용 목표, 사전 정책 방향 제시와 같은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화량을 명목 기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통화량 목표제, 환율을 명목 기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환율 목표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명목 기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를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정책의 수행으로부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기보다 더 긴 중기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 시계를 감안하여 미리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통화 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에는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조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단기 및 장기 시장 금리, 여수신 금리 등이 변화하고 이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의 변화를 거쳐 총수요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낮추면 장단기 시장 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자산 가격 경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을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의 부가 늘어나 소비할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 가치가 커집니다. 환율 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국내 금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된 환율이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외국 통화 표시 금융자산을 사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 공급과 달러의 초과 수요를 가져와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원화 환율의 상승은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반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나며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신용 경로는 통화 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여 경제 주체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시중 자금의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현실의 시장 경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대규모 실업과 같은 경제 불안이 발생할 때는 시장 경제의 조정 능력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이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적시에 수행하도록 노력하지만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당국의 의도대로 제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책 시차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은 정책의 수립 집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정책은 효과가 통화 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목표의 사이에 상충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 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도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제약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통화 긴축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때 재정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긴축 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통화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 조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2회에 걸쳐 말씀드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내용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방법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